만약에 이 선거 결과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의힘의 패배는 뭐 자명한 것이고요. 네. 그렇게 되면 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정영진 앵커님 이렇게 보면 네?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국민의힘 이번 선거 폭망했어 라는 평가가 많을지 네?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이 너무 커서 한동훈 네.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평가가 누가 나올지 합니까? 뭐 당원들이나 뭐 여론이나 네. 아니면 뭐 당내 의원들이나 네. 아니면 당협위원장들이 하겠죠. 네.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재의 뭐 윤석열 정권 심판의 프레임을 네. 본인의 힘으로 노력으로 뒤집을 만한.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 보여요. 너무나 높은 산이었어요. 네. 근데 이거는 조금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네. 그 패배에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기준을 저는 103석이라고 보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. 103석이요? 예, 왜냐하면 지난번에 2020년에 미래통합당이 가져간 의석 수가 103석이었고 지역구 84에 비례 19석 해서 103석이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거는 이 보수 정당의 역사에 가장 역대급 참패였어요.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. 그거보다도 더 안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정말 네. 이게 윤석열 대통령 온전이다.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미룰 수가 있을까? 네.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면 잘했을까? 이게 전략이 그 선거 전략이 맞았을까? 이조 심판론은 지금 무릎을 꿇어도 절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조 심판론을 얘기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게 맞았을까? 네.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문과 리더십에 대한 의문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. 네, 네. 그래서 그 책임론은 어쨌든 좀 뭐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.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가장 묻겠지만은 네.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굉장한 큰 정치적 위기고 2020년에 돌이켜 보면은 그때 황교안 대표가 그 전에 총선 치르기 전에는 한때 대선 후보 1위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네, 정치인이었는데 패배를 하면서 사실상 조금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받았거든요. 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여권에서는 차기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 군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. 굉장히 대중적 인기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정도의 선거 결과를 받아든 그 성적표를 받아든 비대위원장 당대표라면 과연 다음 행보를 약속받을 수 있을까?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.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. 네. 저희가 막 장르만 여의도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네. 것처럼 좀 외국에 좀 나가서 쉬고 들어오고 당원들이 한동훈밖에 없어. 한동훈 제발 귀국해야 돼. 네. 이런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외국에서 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네. 아마 국민의힘은 곧 전당대회를 치러야 할 겁니다. 네. 뭐 9월 달 이전에 전당대회 치를 건데 다음번 전당대회 당대표 누가 되지? 할 사람이 없네. 그래도 한동훈밖에 없는 거 아니야? 이런 움직임 나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해서 선출직 당대표 자리를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저희가 지금까지 유권자 분석 그리고